2022년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이달 금방 지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2022년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3고 문제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 1년 내내 지금 약세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강세장, 약세장 번갈아 오게 돼 있어요. 약세장 절대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100년간의 역사 보면 약 2년만 버틸 수만 있다면 2년 얼마든지 버텨야죠. 버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도 몇 년 만에 다시 또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약세장 우리가 2년만 버티면 우리는 목표 뭡니까? 분명히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 국제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크게 오르내렸죠. 또 미국, 중국의 갈등 몇 년 전부터지만 또 특히 중국의 3년째 이 외부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억압적인 도시봉쇄로 인간으로서의 이 최소한 삶의 자유까지 빼앗긴 긴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이제 이 공포스러웠던 코로나 도시봉쇄가 중국에서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정상 생활을 향해서 가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서서히 풀릴 것입니다. 그러니 3년 동안 억압되어 있다가 완전 봉쇄가 돼 있다가 중국 인민들은 이래도 되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코로나 봉쇄 해제에 당황한 중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백지 시위에 시진핑도 방역 완화 시사를 지금 계속 내놓고 있죠. 이 방역 완화를 반색을 하면서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건지 걸리면 거의 웬만한 사람 죽는지 아주 무서운 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래서 방역 완화 이 반색을 하면서도 감염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 이 키트, 감기약 서로 사재기들하고 약국에 많이 동났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거 서방의 음모다. 방역 완화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200만 명까지 사망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완화하는 이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예상보다 더 이른 내년 2분기까지는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합니다.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년 2분기까지는 끝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2분기 상반기죠. 4, 5, 6월. 블룸버그 통신이 이코노미스트 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이 중에 75%, 12명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내년 2분기 또는 그 이전에 끝나고 일상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 상반기 전에 대부분 다 끝날 것이다. 반면에 올해 4분기라면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죠? 끝날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한 명. 네, 20 며칠 남았는데 벌써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 1분기라는 몰라도 내년 1분기에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한 4명 정도. 7명은 내년 2분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철회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 이 베이징, 상하이, 우한 등지에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이 백지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방역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통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이 베이징, 청두, 텐진, 선전, 상하이 등의 이 대도시들은 잇따라 대중교통 이용 때나 공공장소 출입 시 하던 PCR 검사 음성 증명 확인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로 코로나 정책 변경이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니까 어제 중국 위안화 또 범중국 증시 강세 보였었죠. 어제 위안화 환율이 지난 9월 이후 2달여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대에서 6위안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1450원 가까이 갔던 것이 1300 아래로 떨어졌듯이 말이죠. 홍콩의 항생지수가 4.51% 상승했죠.
또 중국 본토 상하이 지수는 1.76%, 또 선전 성분 지수는 0.88% 각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는 차이나 전기차는 상하이 종합지수보다 선전 성분 지수 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입니다. 한편에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노년층의 예방 접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방역 정책 이 전환이 앞으로도 평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를 위한 여러 통제 속에 살아온 이 중국인들이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 조치에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당국이 코로나 감염자의 이 자가격리를 허용을 하고 또 하루에서 3일마다 받도록 했던 이 PCR 검사 주기도 축소를 하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크게 반색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염 걱정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봉쇄에 대비해서 식료품을 비축했던 중국인들 이제 신속 항원검사 키트, 감기약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제조업 허브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당국이 지난 1일 전면적인 봉쇄 해제 PCR 전수검사 이거 중단 방침을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원검사 키트까지 동났다고 합니다. 항원검사 키트를 사두라는 연락을 여러 곳에서 받고 약국을 돌아다녔지만 키트 한 값도 사지 못했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타오바오, 또 징둥 온라인 이 쇼핑몰에서도 항원검사 키트를 검색하면 재고 확보 중이라고 표시되거나 아예 판매 목록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광주의 이 키트 1일 생산량이 1,050만 개예요. 제조업체들은 이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상이 광저우뿐만 아니라 베이징, 후난성, 창사 등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방역 완화는 전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순춘란 부총리 지난달 30일 좌단의 발언 신호탄이었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병원성 약화, 백신 접종 확대, 예방 통제 경험 축적에 따라 새로운 병세와 임무에 직면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제로 코로나의 전반적 반침을 유지한다는 이 표현이 빠졌습니다. 제로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 다음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방역은 이제는 각자의 일이며 스스로 건강의 책임자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강한 전파력과 중국의 취약한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면 제로 코로나가 최선이라고 선전했던 데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분위기죠. 광주의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합동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계절성 독감과 유사하고 감염자의 90% 이상이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코로나 감염자 중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의 자가격리까지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또 요즘 새로 들어온 중국의 이 코로나 봉쇄 문제로 인한 이 완화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